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생활 습관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늘 하던 대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것은 종량제 봉투에, 또 다른 것은 음식물 쓰레기로, 그리고 페트병, 비닐 등은 재활용으로 배출하곤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양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정부의 규제도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점점 강화되어서 쓰레기를 잘못 버리면 10만원, 20만원, 30만원, 100만원 등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늘 하던 대로 버렸을 뿐인데 어느 날 집 앞이나 우편함에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태료 10만원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잘 알고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쓰레기 배출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올해부터 꼭 조심해야 하는 쓰레기 배출 방법부터 설명드릴게요. 전국 모든 곳에서 분리배출이 의무화됐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어길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이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아파트와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2021년 12월부터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치고 지난 12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생수, 탄산음료 용기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 무색 투명 페트병입니다. 요즘은 라벨이 없는 제품도 있지만 여전히 라벨이 붙어있는 투명 페트병도 많습니다.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말을 얼핏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대다수 주민분들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잘 몰라서 그냥 버리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라벨도 제거하지 않고 분리배출도 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럼 어떻게 분리배출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투명 페트병을 종량제 봉투 안에 일반 쓰레기와 함께 섞어서 배출하는 경우와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이 아닌 유색 페트병들과 함께 그냥 분리배출하는 경우입니다. 즉,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안 되고 투명 페트병은 유색 페트병과 별도로 따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25일 계도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분리배출을 시행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투명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은 제거하고 페트병 안의 내용물은 비우고 깨끗하게 씻은 후 배출하시면 됩니다. 생활 습관을 갑자기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페트병만 따로 배출하면 옷, 가방, 신발을 만들 때 재활용하기가 쉬워진다고 하니 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쓰레기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여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인 줄 모르고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와 함께 섞어서 배출해서 구청 등에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분쇄가 가능한 것인지입니다. 동물 사료로 쓰일 수 있고 분쇄가 가능하다면 음식물 쓰레기로, 그렇지 않으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헷갈리는 것들도 많습니다. 집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로 과일을 들 수 있는데요. 과일 껍질이나 씨 등 어떻게 버려야 할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겨울철에 가장 많이 먹는 대표 과일로 귤이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 배출하고 계신가요? 껍질을 까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귤을 많이 먹는 집은 나오는 껍질 양도 어마어마하실 거예요. 귤 껍질의 경우는 분쇄가 가능하고
동물이 먹었을 때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귤 껍질도 잘못 버릴 경우에 과태료 10만 원을 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는 쓰레기 배출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바나나 껍질, 수박 껍질, 사과 껍질, 참외 껍질 등도 모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일의 씨는 잘 배출해야 하는데요. 복숭아, 살구, 자두, 감 등 과일의 씨는 음식물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딱딱한 껍데기도 마찬가지인데요. 파인애플의 껍데기는 과일이지만 음식물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땅콩, 밤, 호두, 도토리, 코코넛 등의 껍질도 딱딱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먹는 달걀도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달걀을 요리한 후에 나오는 껍데기는 음식물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입니다. 즉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지 마시고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들과 함께 섞어서 배출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의 껍데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쓰레기이며 조개, 굴, 꼬막, 소라, 전복, 멍게 등 어패류 껍데기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갑각류인 게, 가재 등의 껍데기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리를 하다 보면 자주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식재료로 거의 빠지지 않고 사용하는 양파, 마늘, 쪽파, 대파 등이 있습니다. 채소류도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잘 구분해서 배출하셔야 합니다. 쪽파, 대파, 미나리에 흙이 붙어 있는 뿌리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입니다. 양파와 마늘의 껍질, 옥수수 껍질, 마늘대, 고추대, 옥수수 속대 등의 경우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상한 음식은 어떻게 버리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상한 음식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곰팡이가 핀 쌀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렸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 사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장시간 고온 열 처리로 모든 균을 없애고 악취 또한 700도에서 태워 없앤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한 음식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맞다고 하니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헷갈릴 수 있는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되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귤 껍질 잘 확인해서 버리시고 그 밖에 평소에 자주 먹는 음식들도 음식물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잘 구분해서 배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